모든 반도체 만드실 때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통신선을 많이 만들어 갖고 뭐 동영상이다 그러면 잘게 쪼개 가지고 통신선을 각각 수십 군데는 뭐 동영상을 수십 개로 수백 개로 또는 통신선을 각각 타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의 속도, 이동 속도가 교통 정체 없이 빠르게, 교통 정체가 있기 때문에 발열이 되는 거예요. 통신선이 적기 때문에. 통신선은 인위적으로 지금 현재 설계 구조를 변경해서 통신선 인위적으로 늘려가지고 거기 반도체다 그러면 또는 저장 장치도 될 수 있겠죠. 거기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나노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높이로 해갖고 그 이동 경로와 저장이나 일할 수 있는 위치를 표시해서 거기다가 명령어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술 구조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수없이 잘게 가로 세로로 쪼개고요. 그다음에 가로 세로 이렇게 잘게 쪼갰죠. 동서남북으로 이동 통신 선로가 있어서 어느 경로로든 이쪽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 그렇죠. 이쪽을 통해서 가거나 여기서 지나쳐 가는 것보다 이쪽을 통해서 가면 훨씬 낫겠죠.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으로 있고 어떤 서로 이 통신 선로 간에 사다리 타기처럼 이쪽 변경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동 경로를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CPU나 GPU나 모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나 뭐 이렇게 만들 때 CPU 숫자가 보면은 그 스마트폰에도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CPU 숫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CPU 면적의 제한이 있어요. 면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CPU 면적의 안에 CPU를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가는 경우, CPU를 크고 작은 대중소 개념으로 해서 목적별로 사용하시고 각각의 데이터 링크라는 개념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협동해서 일하는 이런 개념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GPU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안에 캐패시터,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구조를 같은 면적 안에 대중소 개념으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이런, 그래서 목적별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카페시타를 갖다 인위적으로 3D 반도체 만들 때도 없애버리고, 중국에서 뭐 3D 반도체 이렇게 카페시타가 없는 구조는 그럼 어디선가 카페시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리회선에다가 두터운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두터운 부분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축적하고 신호를 축적하여서 하는 이런 카페시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컴퓨터의 어떤 하드 디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부팅 프로그램을 불러오는 기술 구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CPU하고 결합을 하든지, CPU에다가 미니 구조로 플래시 메모리를 아주 미니 구조로 줘서 거기다가 이렇게 컴퓨터의 기본 화면을 띄우는 그런 정도. 이렇게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프로그램 어떤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컴퓨터의 기초 화면만을 첫 화면만을 띄우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진 거기에 것을 플래시 메모리에다 담아가지고 CPU하고 결합하는 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메모리에다가도 이렇게 또 딱 그 메모리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도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작게 들어가서 이렇게 부팅 프로그램을 거기다 달든지, 아니면 기억 저장 장치, 그러니까 당시 그 시간대 무슨 일을 했는지 저장하는 그 작은 용량의 플래시 메모리를 같이 탑재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면 발열에도 별로 문제가 없고 비용상에도 그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하고 플래시 메모리의 결합을 한 제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SSD하고 플래시 메모리하고 결합한 제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목적별로 이제 급히 필요한 저장은 빠른 시간 내에 저장을 해야 될 이런 필수적인 것들은 플래시 메모리에 두고 약간 시간을 따라서 천천히 그것이 하드디스크로 옮겨가서 저장을 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급한 거는 빨리 저장해 플래시 메모리 쪽에 불러올 것도 그쪽을 통해서 빨리 불러오고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중요한 정보는 플래시 메모리에 담고 나머지 좀 덜 중요한 정보는 나머지 하드디스크하고 결합해가지고 하드디스크 쪽으로 보내고, 하드디스크와 플래시 메모리 결합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SSD와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한 제품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MLCC 기술을 휴대폰 MLCC 기술에 있어서도 면적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MLCC 기술에 대중소 크기가 서로 틀린 MLCC가 들어가더라도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A사 레이더 할 때도 그 면적의 그 레이더 도매 면적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소의 레이더 소자를 틀리게 들어가게 하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그럼 보다 같은 면적 대비해서 많은 레이더 소자를 숫자를 두고 목적별로 이렇게 팀별로 서로 묶어서 쏘는 이런 형식을 선택한다고 제가 말씀을. 하나에서도 이거 쓰셨나 모르겠는데. A사 레이더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같은 데서는 유성통신 이런 데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동서남북 방위각 있잖아요. 상대방은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 쏘는 바보는 없죠. 그래서 보다 정밀하게 전파를 그 지역에다 쏘면 전파의 성공률이 도달 성공률이 높고요. 손실률이 적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와 숫자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요. 0.1cm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파를 이동통신 전파를 쏜다든지 뭐 그렇게 신호 수집할 때도 이렇게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전투기에서 A사 레이더에서 신호 수집할 때도 이렇게 가능하고 소나에서도 어떤 잠수함 소나에서도 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신호를 잡아낸다면 보다 정밀하게 잡아낼 수 있겠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은 보통 그 스마트폰 카메라, 스마트폰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정밀하게 나누고자 이해라도 그래. 그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정보의 이동, 정보의 입출력, 일을 처리하시고 고장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통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 앞뒤로 카메라가 달려 있는 구조. 그래서 동시에 360도 카메라처럼 앞뒤를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이렇게 탑재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어서 약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내장 사운드 대신 이렇게 다루면 좀 더 이렇게 TV에도 이것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TV에서도 이렇게 노래 부를 저도 마이크 부를 때 그 내장 사운드 컴퓨터가 내장 사운드 워낙 좀 후져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35,000원짜리 샀어요. 근데 잘 돼요. 그래서 이동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내장한 그런 컴퓨터 만드시면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내장한 그런 TV 또는 무선 TV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내장한 스마트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CPU 같은 거에 어떤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데 스마트폰 카메라나 일체 망원 카메라, 군사용 어떤 모든 카메라, 그다음에 비디오 이렇게 어떤 촬영 장치 아니면 영상 촬영 장치 아니면 군사용 어떤 그 영상 감시망 뭐 그 하늘에서 위성 감시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그에 따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거나 영상으로 찍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은. 그다음에 그 바닷속에서 무선으로 꼭 연결할 필요 없이 위에 선박이 있다 그러면
유선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카메라 구조가 있고요. 바닷속에 일어나는 장치를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배로 송신하고, 배는 이렇게 있고, 뭐 유성 통신이나 각종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곧바로 실시간으로 방송했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잠수부도 이렇게 유선 방식으로 1km, 2km도 이렇게 줄이 있을 수 있고요. 선박하고. 그래서 잠수부들도 서로 유선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귀에 딱 꽂아갖고 이렇게 뭐 이런 잠수부 헬멧, 잠수부 거기다가 말을 곧바로 서로 언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선 방식이 있고, 이렇게 배에서 내려주는 유선 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일정 기간 안에 일정 어떤 거리 안에서는 무선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워키토키 방식의 그런 무선 잠수했을 때 잠수부끼리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지하 작업장에서도 이렇게 또 지하 작업장 갔을 때도 유선으로 내려갖고 서로 10시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게 한다든지, 영상 장치를 가져가서 유선으로 뭐 그런 기술 구조로도 육지에서도 쓸 수 있고요. 광산 같은 데도 이렇게 영상 이렇게 줄을 유선 방식으로 해갖고 CCTV를 곳곳에 설치하고, 거기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거기 이렇게 광산 안에서도 좌표 숫자로 표시하고, 매몰됐을 때 이럴 때 건물 같은 데도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그 특정 지점에다가 무선 송수신 이런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뭐 작업자는 거기 이렇게 위치 표시 장치를 탑재하고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요. 매몰됐을 때 그 위치를 정확히 전파를 통해 가까운 데서 하는, 이런 유선과 무선 결합의 이런 위치 추적, 위치 표시 장치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등산 계획이나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손목 같은 데나 발목 같은 데나 이렇게 손목 같은 데 위치 표시 장치를 갖다가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얘들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목에 여기 불빛이 야광이 번쩍번쩍 소리도 막 경보 사인에 크게 데시벨로 움직인다든지, 주소도 써 있고, 거기다가 간단하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얘들을 이렇게 통신할 수 있어요. 어디 있니? 이렇게 하면 이게 놀이터에서도 없어졌을 때 딱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워키토키 방식이 얘들용 이렇게 손목이나 뭐 다른데 하셔도 되죠. 발목이 되는데 손목에 따는 게 잘났죠. 그래서 그런 통신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워키토키 방식, 이런 방식은 등산 같은 데나 또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카메라나 영상 카메라,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 또는 망원경, 그런 망원경 구조에서도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쪼개서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전 지구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망원경 보거나 이거는 기존의 현미경 그죠? 광학 현미경과 모든 현미경, 전자식 현미경, 이런 현미경 구조에서도 이와 같이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현미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기 만드시면 의료 영상기기, 모든 영상기기도 뭐 종류에 상관없이 의료기기도 이렇게 인체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잘라서 거기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서 촬영을 하거나, 기기 자체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0.1cm는 나노 구조로도 가로 기계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작을 제어하거나 진단하는 이런 그런 것들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통 모든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앞뒤로 촬영하는 카메라, 이게 지금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도별로 렌즈가 있고, 렌즈가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뭐 조명 같은 것들도, 자 조명 장치에서도 이렇게 군사용 조명이 됐든 가정용 조명이 됐든 조명 장치가 안에서 렌즈가 이렇게 조명 광을 내뿜는 이렇게 조명 램프가 움직이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딱 이거 같지는 않은데, 이 안에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불빛을 쏟는데 안에 있는 램프가 움직이는 거예요. 각도별로 해가지고 각도를 움직여서 할 수 있게 한 그런 조명장, 자동차 전조등이 될 수도 있고, 배, 뭐 항공기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도
예, 렌즈가 여러 개 있어 각도별로 찍고요. 이 뒤편에다가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360도가 가능하죠. 위편에다가 만들어 위편에도 볼 수 있고요. 밑에다가도 너무 밑에다가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도별로 이렇게 그 영상을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처럼 보고 화면을 통합해서 볼 수 있고요. 예, 이게 꼭 필요합니다. 360도 안테나도 이런 식으로 각도별로 찍고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보든지 각각 보든지 360도 안테나도 있을 수 있다. 또는 군의 어떤 그 대공 감시망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이렇게 가로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360도 안테나, 360도 카메라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다. 가로 세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대공 감시망 만들 때 청와대 그때 한번 드론에 뚫렸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제안을 했는데 그 망원경 있잖아요. 대공 망원경을 갖다가 고배열 망원경을 각도별로 이렇게 찍자 이런 식으로 각도별로 찍어가지고 360도를 딱 카바를 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180도 180도 해서 하늘을 딱 영상을 감시를 하고요. 각도별로 그거는 이제 유튜브 화면식으로 통합시키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이제 이렇게 그 지금 CCTV처럼 만드는 거죠. 그것도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요격을 할 때도 뭐 레이저로 요격을 하든지 뭘 요격을 하든 요격을 할 때도 좌표와 숫자방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쪼개고 또는 그 하늘 방공망 그 지역만 가로 세로 높이로 쪼개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감시하고 요격하는 이런 거를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또 공항 같은 거를 때 주요 시설 방어할 때 이 기술 구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운 카메라 같은 데도 멀리 찍을 때도 그런 식으로 찍을 수 있고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은 기관총 쏠 때 저격소총이라든지 아니면 비행체에서 어떤 그 미사일의 목표물을 갖다가 아예 그냥 딱 사전 정해놓은 미사일을 정해놓은 것을 GPS 통제 없이 GPS 안 받고 자체적으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 전 지구를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1cm나 뭐 그 0.1cm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타격 지점을 미리 정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간다는 거죠. 쏘고 나서 망각하는 이런 것이 되지. 헬파이어라든지 아니면 모든 형태의 미사일, 모든 형태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을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죠. 네. K9 자주포에서도 이런 포탄을 쓸 수 있고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쏜다는 그럼 정밀도가 되게 높아지겠죠. 박격포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저격소총이나 기관총 이런 데서도 다 헬기에서 기총 소사할 때도 이런 거를 한포 사격할 때도 이런 것을 쓴다는 거죠.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움직일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지도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땅 지도, 그런 것도 다 동일하게. 현재 있는 그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포털들에서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의 맵 지도나 그런 거 내비게이션,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모든 내비게이션 회사들도 이와 같은 것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